아, 원장님 입춘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조금 푹해진 것 같아요. 네,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어떤 주인공분이 우리를 기다리실지 여기가 또 저희가 좀 자주 오는 파남동이에요. 예. 근데 이 파남동이 굉장히 고지대예요. 그렇죠. 오르막길이 엄청나요. 요 바로 옆에 산이 있네요. 아, 그래서 높구나. 오늘 주인공 댁이 또 이렇게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야 돼요, 원장님. 아, 여기 골목길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분 댁이 여기 있거든요. 아직은 쌀쌀한 날씨지만 아픈 다리로 손빨래를 주무르는 어머니. 불러들라 해서 못 얹어. 다리가 아파서? 예. 청소해도 이렇게 엎쳐서 하고 다 엎쳐서 마지. 이렇게 앉기를 못해. 같이 뒤치면 시금치보다 더 맛있어 이게. 달아. 이 겨울에 추운 데서 있어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 길러낸 채소들이 밭에 한가득하고 저녁 재료로 쓸 채소를 뽑는 손길이 즐거워 보입니다. 상추, 고추, 호박 여기서 다 심어 먹어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면 옷을 단단히 여미고 수레를 끌며 그녀가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에 파지가 날아갈세라 꼭 붙잡고 차곡차곡 수레에 싣기 시작하는데 내가 주워서 이놈 팔아갖고 맛있는 고기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그래요? 예.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 어김없이 이렇게 성경을 찾아 차근차근 읽어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어머니. 내가 힘들 때 이걸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 믿음이 갑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송정자 어머니에게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지금 그녀를 만나봅니다. 주인공 댁이 지금 약간은 미로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원래 주인집인데 요 밑으로 더 내려가야지 우리 할머님 댁이 계시거든요.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르신 이거 어떻게 다니냐. 어머머머, 어머머. 이 길을 어떻게 다니지? 어머머머. 아니 이런 집에 지금 사시는 건가 봐요. 아이고. 어머니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나 이것이 하다 능청 그래서 이거 자른다고 또 전화가 와서 아, 그러셨구나. 아니, 어머니, 아이고, 여기 사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 살아도 여기 오면 깨끗하게 좋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들어오는데 이 집의 기운이 냉하다. 너무 추워요, 집이. 나는 지릿해서 안 추워. 안 추우세요? 아유, 어떡해. 그리고 여기 지금, 헉, 감독님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곰팡이가 냄새가 엄청나. 찍지 마. 그거는 아유. 찍지 말아요. 아유,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 밑에만 찍어. 아이고. 그래서 그 곰팡이 냄새가 나면서 집도 차갑고 지금. 어떻게 지내셨대? 이번 겨울에 어떻게 지내셨어? 따숩잖아요 올겨울에. 저 노인장이 가 있고 요거 아이고. 저녁에만 자고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괜찮아. 그럼 일단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여기. 아이고, 여기. 머리 조심하세요. 여기 앉아 여기 딱. 아이고야. 여기. 어머니, 그러면 지금 이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살지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신 지가 내가 60살에 돌아가셨어. 어머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7세. 17년 전에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우리 어쩌다가. 아저씨가 예. 우리 아저씨는 잘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술을 그렇게 잘 잡수고 속을 썩여갖고 아유. 중풍을 맞았었어요. 어메. 그래갖고 7년을 고생하다가 네. 그래도 내가 병원에 대경도 다니면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병신은 안 돼도 좀 머리는 안 좋아도 이렇게 나 장사 다니지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해줬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아갖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로. 남편이 떠난 지도 어언 17년.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오랫동안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부정하기라도 하듯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인연의 끈은 좀처럼 풀리질 못했고 그렇게 결국 남편은 가족과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심장마비가 올 정도면 어떤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서울 청계천에서 장사를 했었어요. 호떡 장사. 예. 호떡 장사를 청계천에서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죽어버렸어요. 이 우리 집이 시집 온 지 10년 만에 간암으로 죽었어. 그게 우리 큰 손지가 국민학교 1학년, 둘째 손지가 유치원에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봐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장사를 못하고 우리 아저씨가 막 가자고 그래 거리 내려가자고 부산으로 내려가자고. 아 아드님 댁이 부산에 있었던 예, 거예요? 부산에서 내려가자고 해서 거리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1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엄마 잃은 두 손자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그날. 어떻게든 아픔을 딛고자 했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반복된 끔찍한 기억. 어머니 지금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둘에? 아들 둘, 딸 둘 그래요. 딸 둘? 예, 아들 둘은 부산에 살고 네. 딸 둘은 서울에 살고 그래요. 그런 자제분 다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다 연락을 하지. 근데 그 작은 며느리는 절대 안 오고 손지하고 작은 아들하고만 와. 남편을 여의고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어머니에겐 가끔 안부를 물으며 소식을 전해오는 자식들만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알았어. 고향은 원래 전라남도 고흥이고. 고흥이시고 네. 그러면 젊으셨을 때 서울 사시다가 부산 또- 갔다가 대전에 오신 거예요? 예, 전라도에서도 애들 가르치려고 내가 화장품 장사를 했었어요. 외상으로 판매하잖아요. 아 판매원 하셨구나. 네, 판매원. 판매원. 예. 판매원 한뒤 시골에는 농사를 지어야 돈이 나오지 안 나와. 그래도 월급은 안 타도 거기서 내가 수고만 돈을 뜯어서 애들 고등학교까지 가르쳤어요. 그럼 아버님은 농사지신 거예요? 우리 아저씨는 농사짓고. 농사지시고 예. 그러면 서울은 언제 올라가신 거예요? 청계천에 호떡 장사할 때. 예. 호떡 장사하시는 거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으니까 농사 다 그만두시고 이제 예, 요리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오신 거예요? 요리 올라왔어요. 그럼 어머님은 그때 청계천에서 호떡 장사하시고 아버님은 그때 뭐 하셨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노가대 일하러 댕겼지. 일용직 하셨고. 노가대 일하러 댕겼는데 아프도 안 해서 혈압이 높은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입이 돈해주고 딱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대학병원에 싣고 갔더니 그래도 약간 맞아서 이렇게 빈신은 아니었어요. 또 몇 달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밥 먹여주고 그랬더니 다행히 또 좋아졌었어요. 그럼 아버님이 중풍 때문에 일도 못 하셨겠네요. 못했죠. 그럼 근데 어머님이 다. 그럼 내가 이제 호떡 장사하면 신바람을 해줘요. 따르다니면서 신바람을 해줘. 힘들고 어려운 처지였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어머니. 가족의 생계 유지와 자식들 교육을 위해 힘들어도 악착같이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나는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머님이 호떡 장사하시면서 힘들게 돈을 버셨잖아요. 그거 벌어갖고 애들 다 가. 그러니까 지금 다 시집을 자식들 보냈지. 그러니까 다 그것들은 내가 보냈잖아. 시집을 보냈어요. 다. 지금 집도 해주고. 그럼 어머님은 지금은 그럼 우리 자제분들이 용돈을 주세요? 좀? 내가 못 주게 하지요. 갈치도 못했고 주고 살기도 어려운 게 주라 그러면 주겠지. 아니 그치만. 이만큼 건강하게 키워줬으니까 어머니. 아유 그래도 나는 항상 죄스러운 게 뭐냐면 논문기록 대학교를 보냈으면 직장 좋은 데 갔으면 좋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편히 살 건데
내가 없이 살아서 고등학교밖에 못 보냈으니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돈을 주라 못 주라 그러죠. 나는 못 주라 그래요. 돈을 주지 마라.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25만 원 나오죠. 내가 어디서 25만 원이 나와요, 어머니? 국민연금 연금. 25만 원 나오지. 또 저 내가 일하면 27만 원 나와요. 어디서 일을 하셔, 어머님? 노인 일자리.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한테까지 짐을 지울 수 없었던 어머니.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차마 손을 뻗지 못하고 홀로 일을 하며 스스로를 책임져온 어머니. 일주일에 3번씩 가. 월수금 가면 3시간씩 가고 온디 27만 원 타면 그것도 어디요? 그것도 50만 원 이상 되니까 나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50 얼마로 그 한 달 가능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렇지. 뭐 가스도 안 떼니까 그냥 먹고만 식사도 사니까. 마시고 식사도 집도 1,000원 주고. 하고. 예, 그리고 나가. 어디 몸 아프신 데는 없어요? 약값 같은 건 안 드세요? 어머니 약이 엄청 많네, 종류가.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이거 두 개는 혈압약. 혈압이 있으시고. 요거는 심장약. 심장? 예. 많은 고생을 해봤음을 입증이라도 하듯 조그만 가방에서 적지 않게 쏟아져 나오는 약들. 관절이라든지 허리 뭐 이런 데는 안 아프세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이렇게 걸어다니면 안 아픈데 네. 네. 딱 틀어놓으면 이것이 깨빙처럼 틀어놓으면 잘 걸어가고 괜찮아. 걸어가면 근데 아이 들어놓으면 요가 요렇게 예린 거 요리. 전체가 다 이렇게. 요리 예. 네. 그래갖고 뜯으면 지금 거꾸로 누워서 치게 들면 네. 안 아파 또 이것이 치게 들면 안 아파. 좀 나아요. 한 4시간을 그래 한 10시 이상 넘으면 그래갖고 이제 좀 괜찮아지면 잠을 자요 이게. 걸으실 때는 괜찮아요? 예. 여기도 그럴 괜찮고? 때는 괜찮은데 많이 걸으셔서 예. 그런 거예요? 아니요. 허리가 좀 안 좋고. 허리가 안 그래, 좋아서. 허리 안 좋다 허리가. 그래서. 걷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눕기만 하면 다리가 아려와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는 어머니. 이렇게. 이때도 아프세요? 그러면 덜 아파요. 덜 아프시고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괜찮으시고? 예,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아파. 어디 여기? 예, 여기 아파 여기 그렇지. 다리가. 심하시네. 이렇게도 아프세요? 예, 아파요. 아니 어머니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어디가 지금 안 좋으신 지금 거예요? 허리도 안 좋으시고 네. 고관절도 엉치관절도 고관이 안 안 좋으신 좋아요. 거예요. 엉치가 아프고 응. 그리고 아프고 왜 안 좋아지셨지? 일을 많이 하셔서. 서서 걸어다니고 서서. 일하고 내가 평생에 지금 제일 편하네. 지금 편하신 편해.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편한 게 눈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젊어서는 눈물도 없어. 눈물도 없어. 힘드셔서 그게 살기 아마 힘들게. 많이 하셔서 예. 뼈도 약해지시고 아마 골다공증도 좀 있으실 거예요. 골비만 남은 거예요. 골비만 남은 네.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어머니 지금 아프신 데 있잖아요. 거기 잘 진료해 주실 거예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 고맙습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이제 아이, 열심히 치료 받으셔가지고 이제 따뜻한 봄날 오잖아요. 그때 이제 꽃놀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줌마랑. 어머니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이랑 제가 맛있게 또 간단한 요리를 또 준비했거든요. 고마워요. 어머니 따뜻하게 여기 누워 계셔요? 네. 금방 차려올게요. 네, 치료만 해줘도 고마운데 또 그렇게. 아유 밥까지 차려드려야지. 이 최장금의 요리 실력을 발휘할 때예요. 가시죠 원장님. 자 출발하시죠. 고맙습니다. 자, 최장금의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벌써 우리 원장님은요 고기를 굽고 계세요. 오늘의 메뉴는 이 맛있는 돼지고기 이 앞다리살을 이용한 요 김치찌개에다가 거기다 그것만 하면 서운하잖아요. 또 우리 원장님께서 맛있게 양념 불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 음식 드시고요 정말 건강해져가지고 이 좋은 세상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좀만 기다리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너무 잘 까지 않았어요, 감독님? 이거 살짝 쥐파먹은 데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잘 안 까져가지고 이게 강약 조절이 힘든 거예요. 원래 오렌지 깔 때가. 이거 봐요, 이거. 속살 봐. 와, 대박. 야, 원래 이런 걸 많이 먹어줘야지 감기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이런 오렌지를 많이 먹어줘야 돼. 오렌지. 이 새콤달콤한 향. 어머님 진짜 좋아하시겠다. 원장님 이 냄새 맡으니까 그냥 식욕이 막 그냥 절로 막 생기네요.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근데 이 원장님 댁에서도 고기 구우세요? 가끔? 가끔? 이제 고기의 달인 되셨겠는데? 고기 굽기의 달인? 아니 근데 전 진짜 감독님 진짜 집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곰팡이 냄새랑 집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집에서 겨울을 나셨을까 그 생각에 또 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리는요 더 진짜 맛있게 해드릴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환경이 좀 너무 좀 열악해서 뭐 가스도 안 되고 보일러도 안 되고 다행히 날이 이제 조금 이제 풀리는 와중이라서 좀 괜찮으실 것 같긴 한데 추운 겨울날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다행히 어머님 마음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셔서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몸 불편하신 부분은 좀 치료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심장이든 천식이든 관리를 잘 하셔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원래 이 김치찌개에다가는요 요런 쫄대기를 넣어줘야 맛있는 거예요. 요런 쫄대기를 그래야지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요. 이게 고기를 여러분 덩어리째 사오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꼭 정육점에서 썰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해먹을 수 있거든요. 고기를 볶아야지 이 고기의 고소한 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김치찌개가 더 감칠맛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고 볼까요? 아무것도 안 넣고 볶아. 아무것도 안 넣고 볶나? 아 오늘은 아무것도 안 넣고 한번 볶아볼게요. 이렇게 볶으시던데? 아 아닌가? 아니. 어차피 컨닝해야 돼. 요렇게 한 요 정도 이거 좋다 싶을 때 이때 이제 물을 넣어줍니다. 맛있게 먹어줄 어머니를 떠올리니 정성을 가득 담은 요리가 완성되어 갑니다. 아 맛있다. 잠시만요. 미워.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다. 이게 뭐지 근데? 맞네 이거. 맛있다. 역시 이게 빠지면 안 돼 이게. 잠깐만. 이거 내가 생각했던 맛이랑 너무 다른데? 잠깐만. 자 이제 2차 점검 들어갑니다. 원장님 맛보실래요? 원장님 한번 맛보실래요? 잠시만요. 제가 자 이 뒤수저로 드시면 됩니다. 맛 없어도 표정으로 티내시면 안 돼요? 맛있어요. 영혼 없는 맛있어요였어. 자, 잠깐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뭘 넣어야 되지 이거를? 이거 뭘 넣어야 되지 이거를? 잠깐만 소금을 넣어야 되나? 괜찮아 끓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장금과 우리 원장님의 아름다운 맛있는 아주 알찬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거는 우리 원장님이 그냥 엎치락 뒤치락 고기를 여러 번 뒤집어가지고 구운 거고요. 이거는 제 사랑과 정성과 시간과 인내와 정말 모든 우주의 기운을 담아서 끓인 김치찌개예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어머니. 맛있어요. 어머니 삼키지도 않고 말이야. 이 쎄만 대도 맛을 알잖아요. 이해만 돼서 아는 거예요? 그 맛이 이게 쎄로 맛을 아는 거지 넘어가면 안 되지. 아니 뭐 삼키지도 않고 맛있다고 말은 아니 이렇게 먹으면 입이 응. 이 쎄로 이 맛을 알잖아. 그렇구나. 그럼 안 넘겨도 그러지. 그럼 넘기진 않았다는 거네. 이 쎄로 맛을 알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
괜찮아요? 잘 그렸어. 잘 그렸어요. 그러면- 시집 가서 취사 바꿨네. 그 정도 맛은 아닌데 엄청 혼날 맛인데. 아 그래 맛있어. 괜찮아요? 맛있어요. 언니 드셔봐요. 네. 진짜 드세요. 언니 일단 제가 변명은 아닌데 여기에 김치랑 다진 마늘이랑 돼지고기 3가지만 넣고 끓인 거예요. 맛이 이렇게 정도면 1등이라니까. 그쵸? 그 3가지만 넣고 끓였는데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맛있어. 이 정도면 엄청 맛있는 거예요. 이게. 예. 아유 맛있어. 맛있지? 시원하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언니? 맛있어. 고기를 넣고 조금 넣고. 나는 이게 어머니 입맛은 100점인데 저는 약간 더 맛있게 끓이려고 200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100밖에 안 이 됐잖아요. 정도도 맛있어. 그럼 이 정도도 뭐 맛있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 어머니 지금 왕김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바로 드시잖아요. 이게 원래 맛없으면은 입으로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언니?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 사람 냄새 가득한 저녁 식사에 어머니의 얼굴에도 점차 행복한 미소가 물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밥을 올리고, 자, 거기다가 여기에 이게 양념고기. 그냥 이게 고기 안에 그냥 양념이 쏙 배어쉬어, 언니. 마늘도 안 나네. 마늘도 하나 넣고, 마늘도 하나 넣고, 자, 이렇게 넣고. 야, 기가 막힌다. 야, 언니 아하슈. 기가 막히지. 맛있어. 씹지도 않았는데 맛있대요. 우리 어머님은 정말 사랑의 거짓말쟁이시여. 괜찮아요? 야, 기가 막히죠. 진짜 맛있어. 조촐한 한 끼 식사 시간이지만 지금 이렇게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도 행복하기만 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쌈을 싸갖고 쌈 건배를 하는 거예요. 자, 예. 우리 많이 넣었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넘치게 넣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야 기가 막히네. 원장님 진짜 잘 구우셨네 고기를. 아니 어머니 이렇게 여럿이서 밥 먹으니까 너무 좋죠. 맨날 혼자 드시잖아. 보자 이렇게 나는 밥을 하면 일주일을 먹어요. 딱 한 날 친구들 불러. 불러서 먹고 남은 놈 넣어놔. 넣어놓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말랐으니까 꺼내서 물에다 끓여서 먹고 또 냉지에서 뒤에서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밥을 안 해. 이거는 네가 다 만든 거야. 와 아니 어머님이 여기 겉절이를 어제 만드셨대. 이거 내가 한번 먹어봐야지. 금방 만들었단 게. 고막 만드셨어? 야 이게 뭐예요 언니 근데 이게? 요 밑에 우리가 심은 배추, 배추. 고추 뽑아내고 내가 거기다 심어놨더니 응. 날이 추워서 안 죽고 살아있어. 어머 세상에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야. 짜면 어쩌게 짜더라고. 맛있어? 나는 씹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야. 이건 씹어야 되거든. 아 그럼 씹어야지 이거는. 이거는 배추가 씹으면 달콤하게 엄마. 맛있어요. 맛있네요. 간이 딱 됐어. 너무 맛있다. 이거 하나로 밥 한 공기 다 먹을 수 있다 어머니. 겨울에 찬바람을 쐬고 있어가지고 응. 달고 맛있어. 근데 어머니 드시는 거 보니까 이는 그래도 많이 아프진 않으신가 보네. 이쪽이만 쓸지 이쪽에는 못 씹으니까 이쪽에 살이 붙었잖아요. 와 이쪽에는 못 씹어. 여기는 못 씹어. 아, 뭐 이거 홀쭉하고 여기는 딱 붉어졌잖아요. 한쪽으로만 씹으시니까. 왜 이렇게 짝볼트기가 됐나 싶이 가만 생각한 게 이쪽에만 씹어서 이쪽에 근육이 생기고 아이고. 이쪽에는 쏙 들어가고 없어. 아. 이쪽에 살이 하나 붙어서 이렇게. 오른쪽 치아의 통증이 심해 왼쪽으로만 씹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쪽 근육만 발달해버린 얼굴. 야 어머니 그러면 삼시세끼는 다 챙겨 드시는 거예요? 나는 끈이를 안 걸러. 어유 너무 잘하시네. 그건 너무 잘하시네. 아침을 꼭 먹어야 되고 약을 아침에 한 번 딱 먹거든. 하루에 한 번. 근데 저녁에는 심장약하고 머리 영양제하고 먹고 아침에는 여러 가지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먹고 그렇게 아. 빈속이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성격도 긍정적이시지 항상 이렇게 엔돌핀 도시지 또 아침 점심 저녁 끼니는 다 챙겨 드시지 하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다가 언니 내 사랑과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넣었어요 언니. 자 우리 어머니 건강하셔요. 아. 오늘 하루 따뜻한 가족이 되어드린 행복군단. 어머님의 마음이 행복함으로 풍족해졌길 바라봅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일하러 가시오. 아, 어디 일하러 가세요 오늘? 예.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예.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는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머니가 일주일에 3번 노인 일자리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어째 오늘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 다리 이렇게 올려놔봐. 사진을. 아이고. 왜? 우리가 병원에 모시고 갈 텐게. 허리를 펴고 쉴 틈 한 번 없이 바닥을 꼼꼼히 닦아내는 손길. 어쩐지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 보입니다. 저 양반이 참 불쌍한 양반이 자기 몸도 성취 못하고 2다리를 수술했다는데 저렇게 몸이 성취 못하는데 열심히 참 잘해요. 그냥 말없이 잘하고 서로 뜻이 잘 맞아요. 겹쳐서 보는데 좀 많이 안타까우신가 봐요. 안타까워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해 주저앉고 집안 구석구석 깨끗이 닦으며 일을 하는데요. 어머니 이거 하는 것도 힘드시겠어. 아니요, 괜찮아요. 하실만해요? 이 정도서 하지. 더 험한 일도 하는데 이까지 거면 호강이지. 뭘 안 잡숴서 그래. 뭘 아무거나도 잡숴야지. 아니 필요 죽었어 지금 나도. 그렇게 몸이 많이 안 좋구만 보니까 또 큰일 났네. 병원에 또 가야 될란가 보네. 자신의 몸을 돌아보기도 바쁠 텐데 누워 계신 할머니가 걱정되어 열심히 주물러주는 여린 손. 어르신이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거 할머니들 아프니까 마사지 해주면 좋아지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마음이 좋아요. 우리를 많이 사랑해주고 힘들다고 조금만 하고 가라 그러고 이렇게 힘들어도 그냥 깨끗이 해놓게 우리가 좀 더 편하죠. 내가 옆에가 있으면 와보고 그러지만 먼 데가 있어 오도 못하고 아프면 얼른 119에다 전화하세요. 그래야지. 마음만 같아선 매일같이 친정 엄마처럼 얼굴을 비추며 말벗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돌아가셨죠. 우리 어머니도 84살에 돌아가셨어. 우리 친정어머니. 그래도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엄마가 나를 엄청 좋아했거든, 우리 엄마가. 어르신들 보면 더 생각나시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할머니들 보면은 매장에서 계란 같은 것도 타고 가다 할머니 호저산 집이 내가 갖다 줘요. 화장지도 타고다가 갖다 주고. 할머니 아프지 말고 맛있는 거 잡수고 맛없는 거 잡수지 말고 면 종류 같은 거 잡수지 말고 뭐 잡수기 싫어도 억지로 잡숴도 끈이 걸리지 말고 잡숴요.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떠올리면 절로 가슴이 메어지는 그녀. 오늘따라 더욱더 그립고 보고픈 엄마의 얼굴입니다. 그날 오후 나 다리가 아파서 앉아서 무대 엎쳐서 해야 돼. 2다리 다 수저려서. 아픈 허리를 이끌고 빨래를 할 때마다 매번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는 어머니. 아직도 매번 이처럼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엔 장갑이 어딨어. 맹골을 해갖고 물만 뜨끈뜨끈하게 뒤서 이게 빨래 주물러놓고 가서 내 꼬랑에서 손 실으면 거기다 담그고 그 내려간 물에다 해갖고 막
이거 왔잖아요. 지난 시절 힘들게만 살아온 시간들. 바람에 일렁이며 말라가는 빨래들처럼 그 시름과 고통들도 다 날아가길 바라봅니다. 며칠 뒤 오늘은 그동안 아팠던 다리와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어머니인데요. 허리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진작부터 아팠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정도? 네, 2, 3년 됐어요. 3년 정도? 앉았다 일어나서 걸어가려면 못 걸어가요. 쭉 걸어갈 때는 괜찮아지만. 평소 어디가 아팠는지 꼼꼼히 설명하며 기초 문진을 하나씩 받는 어머니. 이게 오래전부터 아프신 거예요? 네, 작년부터 아팠어요. 작년부터 심하게 아팠어요. 그 전에도 아팠지만 치료하면 괜찮고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너무 아파서 병원을 매일 가다 싶었어요. 저 바라보고 서봐요. 앞으로 조금만 오시고. 그리고 팔을 여기 쭉 뻗어서 여기 잡아보실 거예요. 오른손. 왼쪽 손 여기 잡으시고. 현재 어머니의 허리 상태와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검사가 하나하나 시작되고 지금 예. 다행히 심하진 않으시고 예, 요 신경 지나가는 데가 디스크가 약간 있으세요. 많이 심하신 건 아니라서 이건 약하고 주사 치료하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신경 나오는 데가 이렇게 좀 신경이 좀 자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왼쪽. 왼쪽도 좀 그렇고. 왼쪽이 아파요. 왼쪽이 왼쪽이 더 아프시다고? 엉치가 왼쪽이 더 아프죠. 엉치가.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요. 네, 71세 여자 환자로 약 3년 전부터 발생한 허리 통증과 양측 엉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침치료, 의료기 치료를 하셨는데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을 좀 주소로 내원하신 경우고요. 저희 병원에서 엑스레이하고 MRI를 촬영하였는데 다행히 심하진 않으시고 오번하고 골반뼈 사이에 디스크 증상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허리 강화 운동을 하시면 생활하시는데 큰 무리 없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주치의 원장의 도움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어머니, 저희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길 응원할게요. 그날 오후 냉이로 캐야지. 냉이도 캐고 나물도 캐고. 집 근처 텃밭으로 향하는 어머니. 비록 작은 텃밭이지만 매년 이곳에 이처럼 손수 농사를 지어왔는데요. 시금치도 속아줘야 크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조그마한 텃밭인데 그래도 이것저것 심으셨네요. 여기다 고추 심어서 뽑아내고 이거 심은 거예요. 보기엔 작은 밭이지만 소소하게 밭작물을 키우기엔 적합한 곳입니다. 같이 뒤치면 시금치보다 더 맛있어. 이게 달아. 이 겨울에 추운 데서 있어가지고 이게 달고 맛있어. 이게. 우리 어머니 혼자 해먹기 딱 맞는 텃밭이네. 예, 호자 이거 충분해요. 시장 안 가도 상추, 고추, 호박 여기서 다 심어 먹어요. 이처럼 이 텃밭이 어머니에게는 꼭 필요한 보물인 셈이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밭에서 캐온 작은 배추를 맛있게 버무려 반찬을 준비해 봅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내가 기운이 빠져서.
적은 반찬일지라도 제법 그럴싸해 보이는 저녁 밥상. 비록 혼자 하는 식사지만 대충 끼니를 때우진 않습니다. 그래도 끼니를 대충 때우시진 않는구나. 대충 안 짜요. 아침도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고 나가면 또 혹시 점심 먹을지 못 먹을지 모르고 아침 많이 먹으면 점심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반찬이 넉넉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며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는 어머니. 돼지고기 먹을 때 생각나요.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중풍 걸렸다고 나가 돼지고기를 안 해줬어요. 돼지고기를 유난히도 좋아했던 남편. 이렇게 일찍 사별할 줄 알았더라면 고기 반찬을 자주 해줬으련만. 그때 생각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하는 일을 아침부터 한 거 다 쓴 거예요. 하루 일과? 예. 일기장이시네? 예. 내가 글을 못 쓴데 그냥 나 멋대로 쓴 거예요. 내만 알면 되지 뭐.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며 열심히 써내려가는 일기장. 어머닌 아직도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라는데요. 가난한 집 태어나서 6남매인데 이남 이녀로 태어났는데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는 못 배우고 그 밑으로는 다 배웠어요. 오빠는 가르치고. 그래서 학교를 안 나와서 이렇게 다른 건 너무 본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 공부만큼은 못 하잖아요. 가난에 발목이 잡혀 배우지 못한 그 시절.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지금 이렇게나마 펜을 놓지 않는 어머니. 복지관에 가면은 그 공부 배운 거리 들어가려면 창피해서 내가 못 들어가고 그냥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이제 하고 교회 성경책을 내가 다 썼어요. 이게 그 글 배우려고 그 성경책을 3년을 걸어서 썼어요 내가. 성경책을 한 구절 한 구절 끝까지 써내려갔던 어머니. 배움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어머니. 이번엔 집안에 있는 폐지들을 한가득 들고 밖으로 나서는데요. 여기 나하고 친한 언니 집인데 친언니 같이 나한테 잘해줘요. 그 이근방에서 있는 거 다 주워 못 해놨다가 날 보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가져가고 그러지. 지인의 도움 덕에 폐지를 수월하게 모을 수 있다는 어머니. 얻은 폐지를 하나하나 펴서 정리합니다. 열심히 모은 폐지를 차곡차곡 수레에 싣고 꼼꼼하게 묶어 유유히 어디론가 향하는 발걸음. 파지 줄만 해요? 이거 주스면 공짜잖아요. 돈 안 주고 공짜니까 내가 주워서 이놈 팔아갖고 맛있는 고기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그래요? 예. 이처럼 길가에 누군가 버려둔 폐지지만 어머니에게는 이 순간 고맙고 덕분에 마음도 풍족해집니다. 생기.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고생 안 하고 내가 복 있네. 딴 사람한테 안 뺏기고. 그러니까 큰 거 한 건 하셨네. 예. 여기까지 온보람 했구만.
몰랑이 가지고 쉬어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무거운 수레를 끌고 오르막길을 걷는 것은 언제나 힘겹지만 오늘 거둔 수확을 바라보니 뿌듯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삐딱하다고 힘들어하고. 오르막이라 좀 힘드시겠다. 예, 여기 내려간 데는 이제 괜찮아. 자, 뒤로 끄셔도 돼요. 시원하게 좋다. 날씨가 날 살리려고 따뜻하게 풀리고. 꽤나 따뜻한 날씨에 시원한 바람을 쐬며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오늘따라 매우 상쾌합니다. 다시 밝게 찾아온 아침. 오늘은 어머니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불편하게 사용했던 부엌 가구들. 조금이라도 생활하기 편하도록 깨끗한 부엌 가구를 설치해주기로 한 건데요. 찌그러서 그냥 내보내야죠. 누구 일어나 봐야 되는데. 샷이 이렇게 두껍게 되고. 유리를 뚫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태연아 그냥 문으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여기다 뚫어놓으면 맨 앞쪽에다 그냥 뚫어놓으면 문을 열으면 환기를 시키면 되잖아. 봉사단의 수고 속에서 조금씩 예쁘게 꽃단장이 되어가는 부엌 덕분에 벌써부터 환해진 집안 풍경. 깨끗하고 예쁜 개수대를 설치한 후 이전과는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 부엌의 모습에 마음까지 산뜻해져 갑니다. 요렇게 이제 눌러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불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네. 눌러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약하게 하고. 예. 하나하나 설명을 듣는 어머니. 해맑게 웃는 미소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이것도 이뻐요. 색깔도 이쁘고. 좀 분고 안 들여도 좋게 해놨어요. 편안하게 잘 쓰시고요. 예. 또 쓰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 고맙습니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이제 전에 쓰시던 거보다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 또 어머님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면 또 제가 또 보람이 되는 거겠죠. 예. 사장님도 건강하시고 사업이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잘 쓰시면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또 기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 뭐 코로나 또 걱정스러우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예,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예. 안녕히 가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예.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을 준 천사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가득 담아 배웅하는 어머니. 아이고 깨끗하고 좋아라. 색깔도 이쁘고 아이고 깨끗하고 좋아. 이렇게 너무 좋아요. 아이고 깨끗하게 좋다. 많이 놓이고 네 그냥 색깔도 너무 이뻐요. 너무 흐여지도 않고 색깔이 딱 좋아. 싱크대만 바라봐도 행복하네요.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깨끗하고 좋아서.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요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되겠네요. 예, 맛있는 거 많이 해먹고. 열심히 살아온 세월에 보상받듯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받아 행복한 어머니. 그녀의 작은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내 소원은 자식들 건강하고 화목하게 잘 사는 게 소원이지. 예, 아프지 말고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자식들 잘 사는 게 내 소원이지. 이제 늙어서 무엇이 희망이 있겠어 내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소와 희망을 잃지 않으며 열심히 살아온 지난 날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걷던 어머니의 삶의 길이 아름다운 꽃길이 되길 바라봅니다. 제발 편지 감독님. 미원. 이런 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게 원래 감칠맛을 내주는 저만의 비법이에요. 뭐 단순해요. 재료가 3가지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다진 마늘, 김치, 돼지고기, 달랑 이거 3개. 감독님 한번 맛보실래요? 감독님 지금 제 소리를 지금 모른 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열번 졸졸졸 열어주고 3개짜리 있죠. 그걸로 해주면 좋대. 그게 돈이 많이 들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좀 깨끗한 환경에서 좀 사셨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닳고 어려가지고 딱 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리는 가능하시겠어요? 최대한 손 닿는 데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냉이에요? 예. 이건 된장국 끓여 먹을 때 끓이면 좋아요. 예전에 어릴 때 나물 많이 드셨나 봐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맨 나무 캐다 먹고 뭐 그게 반찬이지 뭐 산에 가면 산에서 산나무 캐다 먹고